지도의 시시때때 사정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겠습니까? 지도가 곧 권력이자 목숨이었던 시대. 지도를 넘겨주면 나라를 위한 충심으로 만들었다 믿어주지. 나라가 아니라 나리를 영화를 누리는데 이용되겠지요.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팔도를 누빈 고산자 김정호. 조성서 아저씨 지도에 미친놈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지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지도에만 몰두하는데 나라가 독점한 지도를 백성들과 나누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동여 지도의 목판 제작에 혼신을 다합니다. 대원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던 그 뜻밖의 것.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손에 넣어 권력을 장악하려 하는데요.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고산자 김정호의 감춰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대동여 지도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교과서에서 보던 거고 또 정호라는 이름이 한 반에 한 명씩은 있었잖아요, 우리. 근데 이거를 대동여 지도 어떻게 영화로 만들까 기대가 컸어요. 아무래도 한국인이라면 김정호, 대동여 지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양반이 아닌 평민이어서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우석 감독님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약일 수도 있고 오히려 영화적인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힌트였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실존 인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부담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강우석 감독님의 최초의 사극 도전이어서 감독님께서 내 영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승원 씨가 출연해서 또 관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주목도 많이 받았고요. 워낙 큰 키 때문에 사극 느낌이 잘 안 나는데 그 김정호의 실제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닮았거든요, 차승원 배우와. 강우석 감독님께서 그걸 보고 캐스팅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김정호 역할을 맡은 차승원 씨와 김정호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은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산자 대동여 지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영화는 고종과 대원군의 행차에 슬쩍 끼어들어 거리와 축척을 점검하는 김정호와 금군나리들! 수상한 자 하나 떨었어! 고산자 아닌가?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경이로운 풍경. 그리고 35년 전 홍경래의 난때 엉터리 지도 때문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김정호의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지도 혹시 엉터리 아니요? 아버지! 이 영화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풍광들이 연이어 이어지잖아요. 마라도부터 백두산까지 그 전국 팔도의 아름다운 곳을 다 담았는데 거기서 저는 이 강우석 감독님의 영화적 야심도 느껴지고 그냥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에 매료되더라고요. 이 원작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원작 소설이 박범신 작가의 소설이죠. 그 작가님이 강우석 감독한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셨대요. 소설에 담아내지 못한 아름다운 영상을 담아달라. 아우, 부담스러워.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상이 꼭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감독님도 하신 것 같아요. 그 감독과 스태프들의 그 집착으로까지 느껴지는 헌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로 5시간 반 가는 거는 예사였고요. 비행기 타고 백두산도 갔었는데 백두산이 왜 백두산이라면 그 가이드들이 우스갯소리로 100번 가면 2번 볼 수 있다. 이래서 백두산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강우석 감독님과 촬영팀이 갔을 때는 2번 모두 그 현지 가이드도 이렇게 좋은 날씨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좋은 날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우석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김정호의 영혼이 우리를 보살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보면 정말 CG 같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정말 CG 같았어.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런 백두산의 모습을 국내 최초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팔도를 누비다 다시 돌아온 한양 땅. 이 살아있었네? 당연하지. 야, 이 사람아! 그곳에서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 낯익은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저자, 우리 본 적 없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자.
김정호는 하나뿐인 딸, 순실의 나이도 얼굴도 잊은 채 지도를 만드는 데에만 몰두했던 거죠.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알아본다는데 어떻게 딸내미 얼굴도 못 알아봐.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정호에게 지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 도성서 아저씨 지도에 미친놈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이 부분을 보면 강우석 감독님이 캐릭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스타일들이 고스란히 투영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강우석 감독 영화의 대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의 적의 강철중이 떠오르는데 오로지 주먹 하나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고 어떤 이권이나 집단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었잖아요. 이 고산자 대동여 지도의 김정호의 모습에서도 강철중의 느낌을 살짝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다가도 이 진지한 드라마를 펼쳐내는 게 강우석 감독님 고유의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유머러스한 부분에서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관객에게는 좀 호불호가 나뉘더라고요. 드라마의 흐름을 좀 방해받았다는 관객들도 있고 좀 숨통을 틔워줬다라는 반응도 있는데 요즘 저작거리 말로 푸근한 남정네 있잖냐. 그 왜 네 언니 친구 아들 같은. 그 씬을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코미디 영화가 아니고 유머러스, 그 유머를 살짝 버무린 정도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김정호는 목판 지도를 완성합니다. 이것들이 대동여 지도의 인쇄본들이다. 그리고 지도의 대량 배포를 눈앞에 둔 어느 날 지도는 물은 나라의 것.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양이들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밀란에 나라의 지도만큼 기묘하게 쓸 것이 없거늘. 대동여 지도의 존재를 알게 된 흥선대원군은 김정호의 계획을 막기 위해 나서는데요. 나라의 안보를 핑계 삼아 김정호를 잡아들입니다. 그러나 김정호의 확고한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대동여지도에 아직 채우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산도를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독도인 우산도를 아직 못 그렸다며 지도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에는 초벌 지도에는 독도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없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청구도에는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극을 좀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감독님께서 독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넣으셨고 그 결과 아름다운 독도의 풍광과 또 지금 현재에도 충분히 울림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 안에서 다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역사를 토대로 한 영화들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 초반에 과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 외에 뭐 플래시백이나 교차 편집 같은 영화적 장치들이 거의 없었죠. 네. 덕분에 기교 없이 뚝심으로 드라마를 좀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느낌? 영화적인 장치들이 없는 대신에 그 부분을 배우들이 연기로 메워주고 있는데요. 특히 김정호를 연기한 차승원 씨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경랑 있는 삶을 산 인물의 집념을 좀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데서 역량이 발휘됐던 것 같아요. 물론 차승원 씨의 연기도 좋았지만 김정호의 지도를 손에 넣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흥선대원군 역의 유준상 씨도 어쩌면 좀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둘러싸고 김정호와 이 대립하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흥선대원군 모두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저는 또 한 분을 더 꼽고 싶어요. 극 중에서 조각장이 바우로 등장하는 김인권 씨인데요. 좀 영화가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셔서 좀 유쾌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는데 차승원 씨하고 케미가 특히 좋았죠? 네가 다 망쳤어. 안 보고 하더니. 다시. 당시 조선을 움켜쥐고 있었던 안동 김씨 세력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흥선대원군보다 먼저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김정호와 바우가 자신의 사유지에서 나무를 벌목했다며 이 나무로 만든 지도 목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우리 가문산에서 불법적인 벌목을 한 놈들이니 법대로 처벌시키고 작물들을 되찾고자 하옵니다. 목판을 눈앞에서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한 순간 그 뒤로. 김정호는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 김정호의 이야기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복원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죠. 실제 대동여지도 목판을 재현한 바 있는 이 판각의 권위자를 찾아서 다시 대동여지도를 재현을 했고요. 강우석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직접 요청을 하셔서 대동여지도 원판을
보고 또 그걸 촬영할 만큼 그 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재현해내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셨어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었던 외로운 선구자 김정호. 과연 그는 어둠의 권력자들에게 맞서 민초들을 위한 지도, 대동여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이 생각하는 시청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잘 되새길 수 없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독도에 관한 영토 문제라던가 아름다운 그런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가치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청 포인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쯤에 그 대동여 지도 목반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울림이 크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우석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필요한 영화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 고산자 대동여 지도, 지금 BTV 신작 VOD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가 곧 권력이었던 시대,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팔도를 누빈 고산자 김정호. 나라의 기밀을 소홀히 다룬 죗값은 치러야지 않겠나.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릴 수 없었는데요.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고산자 김정호의 감춰진 이야기. 고산자 대동여 지도,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